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4일 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3시 30분이고요. 지금 캘리포니아 12시 30분입니다. 자, 한국은 1월 15일 새벽 5시 30분 정도 됐고요. 장 끝나기 30분 전이죠. 지금 뉴욕은 날씨가 0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지금 LA 쪽 바람도 좀 심해졌다 그러는데 불이 빨리 잡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우 지수도 다우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42,390.37로 0.2% 상승하고 있는데요. 잘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런 거를 반복을 했고요. 다우는 내일 은행주들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떨어졌죠. S&P 500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5,825.27로 0.19% 정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5,820선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좀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도 5,870선까지는 올라갔는데 저항을 받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내일 CPI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많이 떨어져서 S&P 500도 같이 떨어뜨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텍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8,968.43으로 0.63%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오전엔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왔고요. 결국 19,000선도 깨지면서 18,900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동안 조금 덜 빠진 게 나스닥이었는데 나스닥마저 조금 더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러셀 2000은 2207.91로 0.62%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셀이 저는 200일 이동평균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그래도 0.6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 지금 오늘도 20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19.59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19.29 정도 되는데 0.52% 올라가면서 아직도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같이 20 이상은 안 올라가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내일 CPI 나오면은 변동성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79로 1bp 떨어지고요. 자, 2년물은 4.36으로 3bp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 달러도 안정돼서 109.03으로 이제 0.71% 정도 떨어졌는데 여전히 금리랑 달러는 높은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아직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내일 CPI 물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트럼프 팀에서 관세를 점차적으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생산자 물가, 도매 물가 PPI 지수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근원도 3.5에서 3.8 예상인데 3.5%만 올랐죠.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3%에서 3.4%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3.3%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달이를 따지면은 헤드라인은 0.4에서 0.2%만 올라갔고요. 자, 근원은 0.2%에서 아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도매 물가가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를 진정시키고 트럼프도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조금 있는데 일단은 오늘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PC 쪽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달 말이면 나올 텐데 이게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물가 지수죠. 그래서 국내 이제 항공료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만 보면 이게 이제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PC 물가를 좀 끌어올릴 거다.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오늘 예상보다 물가는 좀 적게 나왔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금리를 더
시키는 데 좀 도움이 안 좋고요. 중요한 건 내일 CPI가 나오는데 올라갈 거로 보이고 있죠. 지금 2.7에서 2.9% 정도. 그 다음에 그는 3.3에서 3.3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금리가 심하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맞춘 게 골드만삭스죠. 그래서 0.4% 자 올라가면서 2.9%, 그다음에 근원은 0.25% 올라가면서 3.3% 이렇게 지난달보다 조금 오르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일단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내일 CPI 나오는 걸 봐줘야 된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물가는 도매 물가 PPI가 있고 CPI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PCE가 있는데 연준이 보는 건 PCE고요. 자, 내일 나오는 건 도매 물가인데, 소비자 물가인데 요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22B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일 CPI가 47%의 투자자들이 내일 CPI 나오면 리스크 어플을 할 거다. 자, 위험 자산에서 빠질 것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29%는 오히려 이제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리스크 온으로 나왔고요. 뭐 무시할 정도다가 24%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시장이 1% 정도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쉽게 주식시장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 못 움직였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주식들을 보시면 그렇다고 이제 다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중성주하고 이제 다우 주식들 3,837개가 올라가 왔고요. 이제 빅텍 위주로 대형주들이 2,456개 종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나스닥하고 S&P는 좀 떨어진 것 같지만 또 그래도 또 오른 주식은 있어서 전반적으로 폭락한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방향을 못 정하고 가고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월 달에 예산에 이제 정부 예산 적자 숫자가 나왔는데 요게 지금 1년 전보다 40%가 더 올라갔다. 자, 이런 소식까지 나와서 좀 금리를 좀 못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6조 달러죠.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채 문제도 약간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금리를 당장은 못 내릴 것 같다 그러고 7월 달이나 돼서나 4에서 4.25로 42.3%의 확률로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 CPI가 만약에 좀 높게 나오면 이게 더 9월이나 10월로 늦춰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내일 CPI 잘 나와주길 바라고요. CPI 물가지수. 자, 그다음에 종목별로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자동차 쪽은 그래도 중국 주식들이 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리오토 이런 건 좀 올라갔고 GM이라든지 포드 이제 가치주들은 올라갔는데 좀 성장주 쪽에 테슬라가 1.53% 떨어졌고 리비안 2.19% 떨어지고 루시드도 1.50%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380불에서 수렴이 되고 있다. 어제 폭발을 일으키면서 오늘 423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자, 바닥 대비해서 10%를 올라갔다가 오늘 고점 대비해서 한 6% 정도 지금 다시 빠진 그런 상황이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수렴되고 있다. 오늘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올라가나 싶더니 시장이 조금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졌고요. 결국 삼각형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5일이동 평균선이 지금 399불에 잡혀 있는데 그거 밑으로 다시 떨어졌죠.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나려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가라앉았는데 다시 삼각형 안으로 들어와서 내일 CPI 나와서 위로 튀든지 아래로 튀든지 할 것 같다. 지금 RSI 49로 딱 중간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거래량은 좀 높았습니다. 7,100만 주긴 한데 뭐 예년보다 많진 않죠. 그래서 적당히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 CPI 나오고 테슬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테슬라는 오늘 진짜 재미있는 옵티머스 10분짜리 짧은 영화가 지금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멤버분들한테는 좀 링크를 공유했는데 일단은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악당들하고 이제 싸우다가 옵티머스가 악당들을 체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열심히 악당들이 이렇게 도망가는데, 자, 나중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죠. 예, 저 멀리서 예, 오토바이를 타고 옵티머스가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감지를 하고 딱 피할 거는 또 피하고,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나중에는 자, 뭐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차도 혼자 가서 딱 쓰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예, 나중에는 자, 옵티머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 이 총을 들고 화염방사기죠. 자, 바닥에 불을 쫙 지펴가지고, 예, 지금 악당들을 잡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예, 이렇게 예, 터뜨리고 돌아서는 자, 이런 예, 저작권 때문에 일단은 다 못 보여드리고요. 예,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올해 옵티머스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에서 가장 팔린 모델이 되었죠. 2024년. 네,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이 미국에서 5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예, 전기차가 또 되는 예, 그런 기염도 했고요. 그래서 예, 모델 Y 1등, 모델 3 2등,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5등을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자, 1, 2, 5등이 예, 테슬라 차이죠. 예, 다른 예, 포드 F150 라이트닝도 자 이기고 트럭 중에서는 가장 또 많이 팔렸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리비안의 아로넷은 10등밖에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울이 되니까 충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네, 그래서 자, 테슬라 LFP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에 슈퍼차징 하는 경우에 이게 데워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자, 올 겨울에는 예, 충전 문제는 예, 없다. 자, 이렇게 보여주고 테슬라의 모델 Y가 새롭게 나왔는데 요거 디자인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트렁크 쪽을 수리하기가 훨씬 편하게 나왔다. 이런 게 오늘 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모델이 굉장히 우수하거나 뒤쪽에 트렁크 쪽을 하나, 두 개로 분리를 시키면서 부딪히면 이걸 다 갈아야 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요 뒤에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예, 혁신적인 디자인을 또 보여줬다. 자, 그런 거 보여지고요. 오늘 사실 공매도가 너무 적었죠. 44.75%까지 많이 적었기 때문에 한 423% 올라가니까 거기서부터 예, 공매도들이 세게 좀 힘세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수익 실현도 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외에는 오늘 예, 지금 예, 반도체는 ARM하고 퀄컴, ASM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건 좀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0.17%만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130%는 지켜줬네요. 1.94%만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SMH도 0.44%만 자,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반도체 쪽은 어제부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법의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대해서 엔비디아가 예, 정부 정책에 좀 비난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 영향을 아직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빅텍 중에서 메타는 이제 오늘 갑자기 올해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력을 5% 정도 감소시키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예, 빅텍들이 좀 많이 더 떨어졌는데 메타가 특히 더 많이 한 3% 가까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 자, 브로드컴 다 이제 월마트, 코스코까지 올해 인기 있던 거죠. 111까지 다 같이 떨어졌는데 그래 나머지 주식들은 잘 올랐죠. 예, 근데 메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갑자기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컨설팅을 받는 그 부서를 고용하는 것을 멈추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갑자기 올해 뭔가 예, 준비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애플하고 아마존은 영국에서 소송을 당해서 6억 달러 정도 예, 요거 소송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 담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는 DMA 관련해 가지고 자, 애플하고 메타라든지 자, 구글 같은 거를 계속해서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취임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안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빅텍들이 더 영향을 오늘 받았고요. 자, 아직 조금 더 예, 덜 빠진 게 예, 빅텍이어서 더 빠졌고요. 오픈 AI는 오늘 또 특별한 소식을 내놨는데 자, 알렉사나 시리 애플처럼 예, 태스크라는 걸 해서 목소리로 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비서를 또 출시를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래서 AI 쪽에서는 오늘은 자, 빅텍은
겠지만 그래도 양자 컴퓨터는 오늘 잘했다. 네, 그동안 60, 70%씩 떨어졌죠. 그래서 리게티가 43% 올랐죠. 목표 주가가 8불 50짜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43% 올랐고요. QBTS 21%, QUBT 11%, 아이언큐도 6.60%, 30%는 못 넘어갔지만 그래도 양자 컴퓨터 주식 4개가 좀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 뭐 일단 CPI가 잘 나와야 되겠지만은, 자, 그거 외에는 예, 유너티,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이즈포스, 팔란티오 이런 것도 좀 올랐고, 줌도 좀 잘했네요. 자, 나머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고 예, 그거 외에는 오늘 이제 에너지 쪽은 기름값이 다시 조금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자, 쉐브론만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쇼핑 쪽도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자, 홈디포라든지 P&G, 자, 치폴레 이런 것들은 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늘 일라이 릴리가 좀 충격을 줬죠. 자, 오늘 7% 정도 떨어졌는데 예, 노버드크 동반 하락, 예, 동정 하락, 자, 이런 걸 했습니다. 예, 갑자기 아직 실적 발표가 1월 31일인데 일라릴리가 제펀드 판매가 조금 예, 줄어들 거다. 예, 그러면서 자, 올해 예, 이익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 발표는 1월 31일입니다. 여기서 미리 좀 하락을 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시도 그렇고 왜 미리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자, 핀텍 같은 경우에는 예, 은행주들은 내일 실적 발표라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네, 핀텍 쪽도 예, 같이 잘 올랐고, 소파 2.63%나 저는 올랐고, 마이크로스트레이런지도 예, 4% 정도 올랐습니다. 암호화폐가 2%, 자, 비트코인이 96,543불로 조금 올라갔죠. 네,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에어나 네, 항공주들도 오늘 조금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전 일이 있어서 또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고요. 자, 내일 CPI 잘 나와주길 바라고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가보겠습니다.